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잣집 윤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런 윤대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였고 둘째도 과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셋째 백산이는 하라는 공부는 않고 허구한 날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고 있었지요. 그림이 밥 먹여준다더냐? 내가 어느덧 성년이 되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공부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백산이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백산이 기생집에서 출란의 알몸을 그리고 있었지요. 백산, 그리 오래 바라보지 마시고 어서 그려주시지요. 밤이 깊어가니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게.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일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니. 윤백산은 술에 취한 눈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필치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출란의 나체가 종이 위에 생명을 얻어가는 모습이 신비로웠지요. 이번에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옵니까? 지난번 그린 그림은 밤마다 웃음소리를 내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그림의 진정한 가치지. 단순한 먹선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것이야. 그림이 완성되자 방 안에 다른 기녀들이 감탄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림 속 출란의 눈동자가 실제처럼 반짝이며 보는 이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지요. 소인도 그려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이 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나이다. 하하, 그리 쉽게 허락하면 내 붓의 가치가 떨어질 터. 하지만 오늘은 술이 거하게 취하였으니 예외로 하지. 그런데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와서 제조가 분노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윤화공, 또 이런 곳에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내일 입고라여 임금의 어명을 받들어야 할 터인데. 윤백산은 당혹감에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날 밤 기방에서의 일로 머리가 아직 멍한 윤백산이 도와서 제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와서 제조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거라. 전하께서 친히 초상화를 그리라 명하셨다. 열흘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화원에서 쫓겨날 것이야. 열흘이라 하시니 너무 급하지 않사옵니까? 전하의 용안을 담아내려면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할 터인데. 그것은 내가 매일 밤 술과 여색에 빠져 지내지 않았다면 충분한 시간이었을 터.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말거라. 윤백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제 그린 그림이 담긴 두루마리가 소매 속에서 흘러나왔지요. 그날 밤 윤백산은 완성된 출란의 그림을 전달해 주려 다시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방에 들어서다 발을 헛디뎌 마당에 떨어져 구르고 말았지요. 이런 갑으로 내려온 이 붓마저 부러지다니. 그때 윤백산을 보고 달려나온 출란이 말했습니다. 그리 낙담하지 마시어요.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신비한 붓을 만드는 도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깊은 산 중에 은거하는 도사가 있다 하옵니다. 그분이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은 진정살아 움직인다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다 하여 모두들 꺼려한다 하더이다. 출란의 말에 윤백산의 눈이 이상한 빛을 띠었습니다. 갑으로 물려받은 붓이 부러진 윤백산은 출란이 알려준 붓의 장인 도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윤백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미 반나절을 헤매며 도사의 거처를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발밑에 돌이 굴러가며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이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고 말겠구나.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백산은 그 빛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안개가 걷히면서 이끼 낀 바위 사이에 자리한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 계시오?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붓을 찾아왔소이다. 방 안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들은 모두 완성되지 않은 듯 인물들의 눈동자가 비어 있었지요. 그 빈 눈동자들이 마치 윤백산을 원망하듯 바라보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또 한 명의 어리석은 화공이 찾아왔구나.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보니 놀랍도록 눈빛이 맑은 안색의 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나 눈빛만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었지요. 도사님, 소인은 화원의 윤백산이라 하옵니다.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붓을 찾아왔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재능으로 내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거라. 도사가 건넨 종이와 먹을 받아든 윤백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사의 눈을 그리려 할 때마다 이상한 환각이 일었지요. 그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영혼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사님, 이 그림들은 모두 누구의 작품이옵니까? 너와 같이 욕심 많은 화공들이 것이지. 그들은 모두 재능은 있었으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 윤백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사의 실제 나이가 수백 년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림이 완성되었구나. 그런데 내 재능은 확실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군. 도사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검은 붓이 놓여 있었지요. 이 붓은 처녀의 피와 특별한 먹으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그린 그림은 화공의 정기를 먹고 생명을 얻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그림의 욕망을 담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사옵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문제지.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진정한 예술적 승화를 이룬다면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윤백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붓에서 붉은 기운이 번지며 그의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도사에게서 붓을 받아 작업실로 돌아온 윤백산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붓의 힘을 시험해 볼 시간이로다. 왕의 초상화는 잠시 미루어두고. 윤백산은 도사에게서 받은 붓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습니다. 붓 끝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했지요. 그는 먹을 갈아 종이 위에 필선을 그어나갔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그려보자. 유염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갖춘 여인으로. 붓이 종이 위를 스치자 먹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윤백산의 무의식 속 욕망이 그림에 투영되어 요염한 미인의 모습이 점차 완성되어 갔지요. 이상하구나. 내 손이 마치 다른 이의 의지에 이끌리는 듯하니. 그림이 완성되자 윤백산은 자신이 그린 여인에게 화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과 요염한 눈매, 붉은 입술을 가진 화월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웠지요. 정말 살아있는 듯 생생하구나. 이것이 도사의 붓이 지닌 힘인가? 그는 피로에 지쳐 작업실 한켠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주신 님이시군요. 이것이 꿈인가? 아니면 술에 취한 환각인가? 꿈도 환각도 아니옵니다. 님의 붓이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사옵니다. 그림에서 나온 화월은 윤백산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한 감촉이었지요. 님은 저를 창조하셨으니 이제 저는 님의 것이옵니다. 님의 모든 욕망을 제가 채워드리겠나이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도사의 붓이 지닌 진정한 힘이란 말인가? 화월은 대답 대신 윤백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 순간 윤백산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에 휩싸였지요. 화월의 몸은 현실의 여인과는 다른 마치 안개와 같은 감촉이었으나 그 쾌락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기방의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드리겠나이다. 그 대신 님의 정기를 조금 나누어 주시옵소서. 내 정기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는 님의 정기로 살아가는 존재이옵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님의 생명력이 저에게 흘러들어 제가 더욱 생생해지지요.
윤백사는 이성적 판단보다 욕망이 앞서 화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정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백산의 몸에서 푸른빛 기운이 빠져나가 화월에게 흡수되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윤백산의 손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화월과의 밤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쾌락을 주었으나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도 갑자기 화월이 그림에서 나와 윤백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생기 넘쳤지요. 님은 이제 저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듯하옵니다. 다른 여인을 그려보시지요. 다른 여인이라니. 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욕망이 있사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일 뿐이지요. 당신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윤백사는 화월의 말에 이끌려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도사의 부시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순백의 한복을 입은 청순한 여인을 그려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설화라 하리라. 순결한 눈처럼 맑고 순수한 아이로구나.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설화의 모습이 종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윤백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윤백사님 제품에 안기시어 모든 근심을 잊으시옵소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얻지? 망설이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님의 진정한 욕망이옵니다. 윤백사는 설화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설화와의 관계는 화월과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지요. 마치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듯한 순수한 떨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백사는 또 다른 욕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금기시되는 욕망이었지요. 그는 도사의 붓으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너희 이름은 흑령과 흑화라 하리라. 검은 연꽃처럼 신비롭고 금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매로구나. 흑년 자매는 그림에서 나오자마자 윤백산의 양쪽에 앉아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파격적이고 뜨거웠지요. 쌍둥이 자매와 함께하는 밤은 윤백산의 정기를 2배로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쾌락에 중독되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윤백사님, 저희는 님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금기도 넘어설 수 있사옵니다. 이제 내게는 너희들만 있으면 된다. 왕의 초상화 따위는 필요 없다. 아직 부족하옵니다. 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망이 있지요. 화월의 말에 윤백사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윤백사는 마지막으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풍만한 몸매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을 주는 여인이었지요. 너의 이름은 월화라 하리라. 달빛처럼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여인. 윤백사님 제품에 안기시어 모든 근심을 잊으시옵소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드리겠나이다. 윤백사는 월화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정서적 위안을 주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백사님, 이제 저희는 모두 님의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희도 더 많은 생명력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저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실 특별한 의식을 행하시지요. 님의 피와 정기를 나누어 주시면 저희는 영원히 님과 함께할 수 있사옵니다. 윤백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마르고 쇠약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여인들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화월은 작은 칼로 윤백산의 손목을 살짝 베어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여인이 둘러앉아 기이한 의식을 시작했지요. 윤백산은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정령 진정한 예술이란 말인가? 내 영혼을 바쳐 창조한 이 아름다움이. 그가 거의 의식을 잃을 무렵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화공,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이냐? 문이 열리자 그림 속 여인들은 순식간에 각자의 그림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와서 제조가 분노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작업실의 혼잡한 모습을 둘러보았지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윤백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조 어른 이것은 3일 후면 전하께서 직접 초상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오신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여인들의 그림뿐이고 초상화는 손도 대지 않았구나. 윤백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충혈된 눈, 떨리는 손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지요. 이대로라면 내 화공 자리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롭다. 당장 정신 차리고 초상화를 시작하거라. 도와서 제조가 돌아가고 잠시 후 기생출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백산, 며칠째 소식이 없어 찾아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출란은 벽에 걸린 여인들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속 여인들의 눈동자가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요. 이 그림들이 살아있는 것 같사옵니다. 윤백사는 갑자기 출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지요. 화월 내가 왔구나. 오늘 밤도 나와 함께 춤을. 백산, 정신 차리시오. 저는 출란이옵니다. 윤백사는 출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지요. 출란의 비명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나갔던 도와서 제조가 급히 달려와 윤백산을 떼어놓았지요. 출란은 눈물을 흘리며 작업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월아, 어디 가는 것이냐? 당장 돌아오거라. 정신 차려라. 그녀는 화월이 아니라 출란이다.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도와서 제조의 따귀가 윤백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윤백산은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도와서 제조는 그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출란을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신이 번쩍 돌아온 윤백산은 자신이 출란에게 한 행동을 떠올리며 공포와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아니 내가 도대체 출란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벽에 걸린 그림들에서 여인들이 하나둘 빠져나왔습니다. 화월, 설화, 흑년, 흑화, 월화가 그를 둘러싸고 서서히 다가왔지요. 백사님, 저희를 버리고 어디 가실 생각이옵니까? 이리 오시어 제품에 안기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잊게 해드리겠나이다. 님은 저희의 창조주이시니 저희와 함께 하셔야 하옵니다. 이리 오시어 제품에 안기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잊게 해드리겠나이다. 아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윤백산이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여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지요. 도망칠 수 없사옵니다. 님은 저희를 창조하셨으니 이제 저희의 세계로 영원히 들어오셔야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난 너희의 창조주다. 내 명령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저는 님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옵니다. 저를 포용하셔야 님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옵니다. 여인들이 윤백산을 둘러싸고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사의 붓을 부러뜨리려 했지만 붓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란 말이다. 님은 저희를 창조하셨지만 님의 욕망이 저희를 만들어 싸웁니다. 이제 그 욕망이 님을 지배하고 있지요. 윤백산은 점점 그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실체가 없어지는 듯 했지요. 누구든 도와줘 출란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업실 문이 열리며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도사였지요. 또 한 명의 어리석은 화공이 욕망에 굴복하는구나. 도사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도사는 차갑게 웃으며 윤백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다.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고자 했지. 시험이라니요? 저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도사는 손을 들어 여인들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 여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도사의 힘에는 저항할 수 없었지요. 너와 같은 화공들이 수백 명 있었다.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욕망에 굴복해 그림 속에 갇혔지.
그렇다면 암자에 있던 그 그림들은 그렇다. 모두 너와 같은 화공들이 그린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그림 속에 갇혀 있다. 윤백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여인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사옵니까? 진정한 예술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것이다. 내 욕망과 영혼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윤 백사님, 저희는 님의 일부요입니다. 저희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저는 님의 순수함이옵니다. 저를 버리시면 님의 영혼에서 순수함이 사라질 것이옵니다. 인정하기 두려우시겠지만 저희 없이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사옵니다. 저는 님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옵니다. 저를 포용하셔야 님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옵니다. 윤백사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과 내면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도사님,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들은 정말 내 영혼의 일부인가요? 그렇다. 그들은 내 붓이 창조했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욕망과 갈망이 형상화된 것이다.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술적 승화다.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림을 그리되 그림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다. 윤백사는 깊은 갈등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욕망에 휩쓸려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말로만은 부족하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내 피와 영혼을 담은 그림을 그려라. 진정한 자아를 담은 그림이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여인들을 내 의지 아래 두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백산이 새 종이를 펼치고 도사의 붓을 들자 그림 속 여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윤백산의 결심이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감했지요. 백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이옵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일부니까. 윤백사는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어 피를 먹물에 섞었습니다. 그러나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화월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아챘지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님의 노예가 될 뿐이옵니다. 화월아, 이것은 너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화월은 윤백산의 말을 듣지 않고 붓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합세하여 그를 막으려 했지요. 윤백산은 여인들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의지가 흔들렸습니다. 보아라. 내 욕망이 너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화공들이 실패한 지점이다. 윤백산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백사님,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는 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윤백산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설아의 순수한 눈물 앞에서 그의 결심이 약해졌지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들은 내가 만든 환상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윤백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출란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었지만 윤백산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지요. 백산, 정신을 차리셨사옵니까? 출란아, 어찌 내가 다시 왔느냐?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오늘 밤 백산이 평소의 백산이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시옵소서. 그림 속 여인들은 출란을 보자 분노와 질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화월은 출란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지요. 감히 이곳에 들어오다니. 윤 백사님은 이제 저희의 것이옵니다. 출란은 화월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윤백사는 그제야 출란의 순수한 마음을 깨달았지요. 출란아,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 손을 잡아주렴. 출란이 윤백산의 손을 잡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피를 먹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출란에게 부탁했지요. 내 눈물 한 방울만 이 먹에 떨어뜨려다오. 출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백산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눈물이 먹물에 떨어지자 먹물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윤백산은 그 먹으로 붓을 적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들이 저항할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되 그 주위에 화월, 설화, 흑년, 흑화, 월화의 모습을 함께 담았습니다. 너희는 내 욕망이자 내 일부다. 나는 너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나의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여인들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윤백산의 영혼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백사님, 저희는 사라지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내 예술의 일부로서.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며 윤백산의 그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윤백산의 자화상 주변의 희미한 그림으로만 남았지요. 잘했다. 이제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왕의 초상화는 어찌할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 말거라. 내가 깨달은 예술적 승화의 힘으로 왕의 초상화를 그려보아라. 이틀 후 윤백산은 왕의 초상화를 들고 어전으로 향했습니다. 윤화공, 그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싶구나. 윤백산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초상화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지요. 초상화 속 왕의 모습은 단순한 외형적 닮음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인간적 고뇌 그리고 내면의 욕망과 갈등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오, 이것이 과연 짐의 모습이로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짐의 내면까지 담아내다니 내 평생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본 적이 없도다. 전하, 윤백산의 그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사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지옵니다. 자세히 보면 왕의 초상화 배경에 희미하게 여인들의 형체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백산의 욕망이 승화된 예술적 표현이었지요. 윤화공, 그대는 진정한 예술가로구나. 짐은 그대를 어전하사로 임명하겠노라. 윤백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맑은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며칠 후 왕은 윤백산을 다시 불렀습니다. 윤화공, 그대의 초상화가 완성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짐은 아직도 그 감동이 가시질 않는구나. 그림 속에서 짐의 내면까지 들여다본 듯하여 경이롭도다. 전하의 말씀이 과분하옵니다. 신은 단지 보이는 것을 넘어 느껴지는 것을 그리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와서 제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서 제조의 표정에는 윤백산을 향한 무한경의가 역력했지요. 전하, 윤백산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그림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 싸웁니다. 화원의 모든 화공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렇다면 도와서 제조의 뜻대로 하거라. 윤백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에 방탕했던 화공의 모습이 아닌 깊은 통찰력을 지닌 예술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전하의 은공이 황공하옵나이다. 하오나 신은 더 이상 세속적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진정한 예술의 길을 걷고자 할 뿐이옵니다. 그대의 마음찜은 이해하노라. 하지만 그대의 재능은 세상과 나누어야 할 것이니 때때로 화원에 들러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거라.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도와서 제조는 윤백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한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지요. 윤화공, 자네가 이토록 변화될 줄은 몰랐네. 이제 자네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음이야. 윤백산은 도화서를 나와 산속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세속적인 그림이 아닌 자연과 영혼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윤백산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산속 작은 암자에서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때때로 그림 속 여인들의 목소리가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출란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윤백산을 찾아온 것은 화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백산, 잘 지내셨사옵니까? 출란아, 내가 다시 찾아와 주다니 정말 고맙다.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구나. 출란은 윤백산의 변화된 모습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닌 맑고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지요. 백산, 그대는 전과 많이 달라졌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속 여인들은 어찌 되었나요? 그들은 내 안에 있다. 내 예술의 일부가 되었지. 윤백산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자연 풍경 속에 희미하게 여인들의 실루엣이 녹아 있었지요. 이제 저도 백산의 모델이 되어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윤백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정신적으로 성숙한 교감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암자 문이 열리며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화공이로구나. 이제 나와 함께 불로장생의 비수를 나누자. 도사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예술작품을 남기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사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도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젊고 막던 피부가 순식간에 주름지고 늙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내가 감히 나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수백 년간 찾아온 후계자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다. 도사가 윤백산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윤백산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사의 몸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 없다. 내 비술이, 내 생명력이. 도사의 몸은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윤백산과 출란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윤백산의 그림들이 왕실 정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신들도 모여들었지요.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슴이 떨리고 설레임이 가득하였지요.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꺼졌던 욕망이 다시 솟아오르고 어떤 이는 꿈과 희망이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본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지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작은 집 마당에서는 바다를 담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셔요. 부인이 된 출란은 바다를 그리고 있는 서방 윤백산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본 부인 출란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지요. 서방님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듯 해요. 그림 속 파도가 실제로 일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소. 이 그림 속 바다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요. 그들의 상처를 그림 속 바다가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커다란 대학당에서 한 노학자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윤백산의 마지막 자화상을 보거라. 그의 모습과 함께 여인들의 희미한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아무리 보아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멀었느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부정함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보일 것이다. 이 작품이 바로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승화시킨 예술가의 완성된 영혼의 작품이니라. 윤백산은 전설이 되어 많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윤백산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작업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달 밝은 밤 가끔 그의 그림 속에서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이 목격되곤 했지요. 그날 밤도 작업실에 들어선 젊은 화공은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백산의 자화상 속 인물이 미소를 짓고 그 주변의 여인들이 움직이는 듯했지요.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생명력인가? 그림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술은 영원하다.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승화시켜라. 젊은 화공 윤백산은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능을 인정받아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인이 된 그는 술과 여인에게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방탕함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그가 비록 방탕한 생활은 하였지만 그는 그림을 통한 예술에 대한 깊은 갈망을 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최고 경지에 올랐습니다. 위 이야기는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본분과 목적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